네, 조선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네, 정부가 태영호전공사에게 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만 오늘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정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태영호 주 영국 전 북한 공사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등 공식적인 활동은 이 올림픽 기간에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탈북자들과 관련돼서도 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활동은 이 기간 동안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신무기와 관련된 홍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군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F-35A라고 저희 차기 전투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1호기가 이제 이 출고를 해요. 이 출고식 때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없던 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 상륙하는 기동 헬기가 있는데요. 마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침투해서 작전을 펴는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특별히 이 헬기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북한에 이제 건군절을 옮기고 열병식까지 개막식 전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조차 눈치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까지 탈북자분들 고위 탈북자분들 공개적으로 좀 당분간 활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적이 조선일보 기사가 맞다면 있습니까? 네. 이제까지?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정상회담 진행하고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북에서 이제 많이 비난했던 사람이 황장엽 전 비서였잖아요. 그래서 황장엽 비서의 공개적인 어떤 대북 비난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김대중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 야당 측의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조선일보 기사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랜만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하고 이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황장엽 전 비서급 정도의 지금 북한의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태영호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인데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좀 지레 너무 겁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현송월 단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인공기 태우고 뭐 김정은 화형식 하는 것을 보여줬고 물론 북이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평창올림픽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텐데 그때마다 그럼 일일이 우리가 정부가 좀 겁먹어가지고 또 쉬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태영호 공사가 북에서 나왔고 망명을 했고 망명한 뒤에 한국에 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을 북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고 태영호 공사의 망명의 경위나 태영호 공사의 발언들을 북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기간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고맙다고 생각할 리도 없고요. 저는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너무 낮은 자세로 좀 알아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낮은 자세로 볼 수도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까지 지금 연기한 마당에 가급적 작은 것 때문에 남북 간에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게 아닌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왕이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불필요한 잡음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권고나 아니면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태영호 전 지금 김근식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태영호 전 공사의 이런 발언들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지난해 12월 국회를 찾았던 태영호 전 공사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국 TV를 볼 수 있게 위성 TV 셋톱 박스를 북한에 들어보내야 할 때입니다. 저 자리에서 뭐 애국가도 열심히 부르셨고요. 네. 태영호 전 공사 보면은 관련해서 북한에 저 의성 셋톱박스 보내서 한국 TV 다 보게 하자 이렇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부담일까요?
김구식 교수님, 이 아니 발언이 물론 북한이 태영호 공사의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죠. 반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망명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도 없고 이미 수차례 북한은 공개적으로 비난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태영호 공사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장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미 북한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제발 좀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한테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이 별 효과도 없고 북한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나서서 기는 듯한 모습이어서 저는 그것이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자기들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거고 북한 사람도 내려와서 남측의 어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분위기를 보고 느끼고 갈 것이고 똑같이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북한에게 향후에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요. 바로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신문 보실까요? 북한은 건군절 날짜 바꿔가면서 평창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열병식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문들은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 신문 속 제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혁 차장. 네, 이제 북한이 건군절을 날짜를 바꿨죠.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옮겼는데 2월 8일은 아시겠지만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입니다. 그때 강릉에서는 예술단이 공연을 하죠. 그래서 이를 두고 신문들이 각각 다른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신문 속 제목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3면은 평창 개막 전날 8일입니다. 2월 8일. 강릉에서는 현성월 공연, 평양에서는 열병식 하나 이렇게 그 팩트 중심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동아일보 5면도 비슷합니다. 평창 개막 전날 평양에선 열병식, 강릉에선 북예술단 공연. 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약간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제목에서만 보면. 사면인데 북한 건군절 날짜 바꿔가며 평창 개막 전날 열병식 이렇게 하면서 평양서 열병식 날 강릉성 현성월 공연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하필이면을 붙였습니다. 하필이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선 건군절 무력 과시 이렇게 했고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열병식 내용은 제목에 아무것도 안 다뤘고 기사에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네. 한겨레 이면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25일 합류한다. 예술단 3달 8일, 11일 공연 이렇게만 전달을 했고요. 경향신문 8면입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 내일 온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제목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건군절까지 바꾼 의도가 뭔지 지금 예,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건군절을 바꾼 것이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건군절은 북한의 이제 2월 8일은 본래 48년 2월 8일 날 북한의 정규 무력을 만든 날이어서 처음에 이걸 건군절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항일 유격대를 처음 만든 날로 건군절을 더 땡긴 겁니다. 그게 이제 4월 25일 건군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건군절도 굳이 할아버지가 빨치산 만든 날이 무슨 건군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화국의 정규 무력을 만든 날을 건군절로 하자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2015년부터 2월 8일 날 행사를 기념을 해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이번에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를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어서 날짜는 공교롭습니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스스로가 할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군절을 바꾼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열병식 할 때 혹시 근데 막 핵미사일 이런 거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올림픽 개막 전날 핵미사일을 새로 선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신형 ICBM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신형 ICBM 보인다고 한다면 공개를 했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무리한 전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은 없지만 아마 2월 8일 날 개막식 전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도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평창 참가를 자기가 결심한 김정은으로서는 아마도 남측에게 부담이 될 만한 무기 공개는 저는 안 할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김구식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뭐 열병식에 뭐 ICBM 새로운 핵무기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늘 예측을 벗어나니까 김 교수님 생각대로 예측대로 된다면 좋겠지만요. 김영주 의원님, 저는 ICBM 혹시 나올까 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 네. 김영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부 네.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잖아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병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용이기 때문에 우리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핵 관련돼서 뭐 최신형을 새롭게 내놓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큰 의미로의, 왜냐하면 70주년 말하자면 뭐 25주년, 65주년 이게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최대한의 어떤 동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가 또 마신령 스키장 그 인원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내의 정치 일정 수순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병기를 일부러 재뿌리기 위해서 내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남한을 눈치 보면서 내일 그 무기를 안 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MBC 방송에서 레스토어트가 가서 지금 북한을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NBC. 북한 고위관료 말에 따르니까 대한민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통해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가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보통 국가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기 위한 포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대화를 통한 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핵 무력 완성을 한 국가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는 포석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평창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같이 대화하자는 전제 조건, 제1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에 있는 건데, 그 비핵화가 없는 상태로서 무슨 성과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금할 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박명철 차장 왜 꺾어지는 해라고 하잖아요. 네, 5년, 네. 10년 할 때 올해가 보면 건군 70주년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들의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했는데, 꺾어지는 해면은 더 대대적으로 사실 행사는 해왔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긴 해요. 김근식 교수님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주년이라고 그래서요. 북한에서는 항상 자기들의 정치적인 일정들을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꺾어지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군절 70주년이고 금년이 사실은 정권 수립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월 8일 날 건군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정말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신형 ICBM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SLBM이나 이런 것도 공개한다고 한다면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전망 드린 대로 북한이 그 당시를 지으면서 평창올림픽을 팔을 깰 정도의 도발이나 위험수위 정도는 아마 김정은이가 스스로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2월 8일 날 같은 날, 열병식 있는 같은 날 강릉에서 또 현송월이 내려와가지고 예술단 공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마 고려해서 그들 스스로의 건군절 70주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국내 행사도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평창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김정은 스스로의 결정, 이 부분에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 정도로 아마 수위 조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그날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화면에 몇 차례 지금 나갔긴 했는데 현재 평양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서는 네. 병력이 한 12,000명이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장비도 한 200여 대가 지금 연습에 지금 투입돼서 실제로 하고 있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김근식 교수님 말씀과 좀 달리 ICBM 발사대 정도는 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ICBM도 함께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고 조심스럽게 있다는 거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탄도미사일 실험 네. 발사대가 보이진 않지만 6월 8일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동식 발사대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퍼레이드 할 때 그 미사일을 싣고 가는 바퀴가 여러 개 달린 그 네.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동식 발사대는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죠. 누구 말씀이 맞는지, 다만 제 바람은 국방 전문가가 아니고 기상 전문가, 비가 오는지 진눈깨 비가 날씨도 오는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죠. 반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망명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도 없고 이미 수차례 북한은 공개적으로 비난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태영호 공사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장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미 북한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제발 좀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한테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이 별 효과도 없고 북한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나서서 기는 듯한 모습이어서 저는 그것이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자기들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거고 북한 사람도 내려와서 남측의 어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분위기를 보고 느끼고 갈 것이고 똑같이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북한에게 향후에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요. 바로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신문 보실까요? 북한은 건군절 날짜 바꿔가면서 평창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열병식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문들은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 신문 속 제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혁 차장. 네, 이제 북한이 건군절을 날짜를 바꿨죠.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옮겼는데 2월 8일은 아시겠지만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입니다. 그때 강릉에서는 예술단이 공연을 하죠. 그래서 이를 두고 신문들이 각각 다른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신문 속 제목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3면은 평창 개막 전날 8일입니다. 2월 8일. 강릉에서는 현성월 공연, 평양에서는 열병식 하나 이렇게 그 팩트 중심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동아일보 5면도 비슷합니다. 평창 개막 전날 평양에선 열병식, 강릉에선 북예술단 공연. 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약간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제목에서만 보면. 사면인데 북한 건군절 날짜 바꿔가며 평창 개막 전날 열병식 이렇게 하면서 평양서 열병식 날 강릉성 현성월 공연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하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늘 예측을 벗어나니까 김 교수님 생각대로 예측대로 된다면 좋겠지만요. 김영주 의원님, 저는 ICBM 혹시 나올까 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 네. 김영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부 네. 가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잖아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병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는 국내 정치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핵 관련돼서 뭐 최신형을 새롭게 내놓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큰 의미로의, 왜냐하면 70주년 말하자면 25주년, 65주년 이게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최대한의 어떤 동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가 또 마신령 스키장 그 인원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내의 정치 일정 수순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병기를 일부러 재뿌리기 위해서 내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남한을 눈치 보면서 내일 그 무기를 안 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MBC 방송에서 레스토어트가 가서 지금 북한을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MBC. 북한 고위관료 말에 따르니까 대한민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통해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가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보통 국가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기 위한 포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대화를 통한 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핵 무력 완성을 한 국가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는 포석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평창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같이 대화하자는 전제 조건, 제1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에 있는 건데, 그 비핵화가 없는 상태로서 무슨 성과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금할 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박민혁 차장 왜 꺾어지는 해라고 하잖아요. 네, 5년, 네. 10년 할 때 올해가 보면 건군 70주년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들의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했는데, 꺾어지는 해면은 더 대대적으로 사실 행사는 해왔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긴 해요. 김규식 교수님한테 좀 그렇습니다. 의견을 하필이면을 붙였습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선 건군절 무력 과시 이렇게 했고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열병식 내용은 제목에 아무것도 안 다뤘고 기사에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네. 한겨레 이면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25일 합류한다. 예술단 3달 8일 11일 공연
이렇게만 전달을 했고요. 경향신문 8면입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 내일 온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제목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건군절까지 바꾼 의도가 뭔지 지금 예,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건군절을 바꾼 것이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건군절은 북한의 이제 2월 8일은 본래 48년 2월 8일 날 북한의 정규 무력을 만든 날이어서 처음에 이걸 건군절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항일 유격대를 처음 만든 날로 건군절을 더 땡긴 겁니다. 그게 이제 4월 25일 건군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건군절도 굳이 할아버지가 빨치산 만든 날에 무슨 건군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화국의 정규 무력을 만든 날을 건군절을 하자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미 2015년부터 2월 8일 행사를 기념을 해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이번에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를 크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어서 날짜는 공교롭습니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스스로가 할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군절을 바꾼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저 열병식 할 때 혹시 근데 막 핵미사일 이런 거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올림픽 개막 전날 핵미사일을 새로 선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신형 ICBM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신형 ICBM 보인다고 한다면 공개를 했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무리한 전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은 없지만 아마 2월 8일 날 개막식 전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도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평창 참가를 자기가 결심한 김정은으로서는 아마도 남측에게 부담이 될 만한 무기 공개는 저는 안 할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김구식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뭐 열병식에 뭐 ICBM 새로운 핵무기 공개를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황당의 전비서급 정도의 지금 북한의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태영호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인데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좀 지레 너무 겁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현송월 단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인공기 태우고 뭐 김정은 하영식 하는 것을 보여줬고 물론 북이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평창올림픽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텐데 그때마다 그럼 일일이 우리가 정부가 또 겁먹어가지고 또 쉬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태영호 공사가 북에서 나왔고 망명을 했고 망명한 뒤에 한국에 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을 북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고 태영호 공사의 망명의 경위나 태영호 공사의 발언들을 북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기간만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고맙다고 생각할 리도 없고요. 저는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너무 낮은 자세로 좀 알아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낮은 자세로 볼 수도 있는데 그 한미 연합훈련까지 지금 연기한 마당에 가급적 작은 것 때문에 남북 간에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게 아닌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왕이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불필요한 잡음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권고나 아니면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태영호전 지금 김구식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태영호전 공사의 이런 발언들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지난해 12월 국회를 찾았던 태영호전 공사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국 TV를 볼 수 있게 위성 TV 셋톱 박스를 북한에 들어보내야 할 때입니다. 저 자리에서 뭐 애국가도 열심히 부르셨고요. 네. 태영호전 공사 보면은 관련해서 북한에 저 위성 셋톱박스 보내서 한국 TV 다 보게 하자 이렇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부담일까요? 김구식 교수님, 이 발언이? 아니 물론 북한이 태영호 공사의 저런 네, 조선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네, 정부가 태영호전 공사에게 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만 오늘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정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태영호
주 영국 전 북한 공사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등 공식적인 활동은 이 올림픽 기간에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탈북자들과 관련돼서도 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활동은 이 기간 동안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신무기와 관련된 홍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군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F-35A라고 저희 차기 전투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1호기가 이제 이 출고를 해요. 이 출고식 때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없던 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 상륙하는 기동 헬기가 있는데요. 마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침투해서 작전을 펴는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특별히 이 헬기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북한에 이제 건군절을 옮기고 열병식까지 개막식 전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조차 눈치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까지 자 탈북자분들 고위 탈북자분들 자 공개적으로 좀 당분간 활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적이 조선일보 기사가 맞다면 있습니까? 네. 이제까지?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정상회담 진행하고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북에서 이제 많이 비난했던 사람이 황장엽 전 비서였잖아요. 그래서 황장엽 비서의 공개적인 어떤 대북 비난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김대중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 야당 측의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조선일보 기사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랜만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하고 이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